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오늘도 많은 경제 상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뭐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여러분들 10분만 투자하시면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의 경제 상식 사전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에다가 물폭탄까지 떨어졌다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자재랑 중간재 값이 오른다 해서 또 스태그플레이션. 증시에는 또 새로운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길래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저걸 왜 경고를 하는 것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경기 침체라는 단어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예요. 그래서 스태그와 인플레이션의 인을 뺀 플레이션을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고요. 경제 불황과 함께 물가 상승이 같이 발생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물가 상승은 나쁜 건 알겠고 경제 침체가 나쁜 건 알겠죠. 그게 더해지면 더 나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일까? 일단 보통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불황이니까 만드는 사람들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요동을 치다 보니까 수요도 줄고는 있는데 결국 먹는 거 우리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하는 거 빼고는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물가가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 것이 맞는데 호황기에 물가 상승하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이겠죠. 아무래도 호황이니까 으쌰으쌰해서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물가도 점점 올라가게 되고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가 조금 이렇게 호황과 불황과는 상관없이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서 공존하는 형태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화폐 정책이라는 것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써내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1960년대에서 70년대가 미국이 경기가 후퇴를 했었어요. 10년 거의 근 10년 동안 후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저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쓰게 되었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각종 경제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좀 이렇게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외교 문제라던가 경제 불균형이라던가 또는 통화 정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화폐의 가치를 너무 올려버리면서 물가가 경기와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서는요, 국가의 소비적인 재정 지출,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군사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요즘처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반복이 되거나 그게 지속이 되었을 때 기업이 성장성이 저해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인건비가 늘어나고 사람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노동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이 저해가 되면서 그것 저해가 된 것들을 높아진 임금들을 조금 더 부담하려고 하니까 물가로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인건비를 올렸는데 사람은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너무 부담되니까 물건값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했더니 사람들은 고용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물건값만 올라가게 되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이 따라주지 못한다면은 소비자들은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니까 지출을 더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더 뽑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자르게 되면서 자꾸 악순환의 고리로 연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때요?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번 시작이 돼버리면은
해결이 안 되고 오랜 기간 유지가 되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많이 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까, 고물가 저성장 가능성이 커진다는 최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경고하는지 좀 아시겠죠? 이건 한번 빠지게 되면 해결이 힘듭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경제 회복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아무래도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니까 한계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장기 침체, 결국 지수는 장기간 동안 하락을 한다든지 또는 장기간 횡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뉴스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가 보이면 바로바로 경고를 때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뉴스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빨리 많이 접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무래도 양치기 소년을 생각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하다 보면 결국 어때요? 에이, 그 맨날 온다고 하지 안 오잖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04년, 2017년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커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는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항상 폭락을 했거나 시장을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다고 해서요. 또는 저거가 경고를 했다고 해서요.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제대로 온 건 아니지만 저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 온다고 해서 하락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막을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저게 이제 경고가 나왔다고 해서 폭삭 망하는 내용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걸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얼마나 잘 막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는요, 수요 공급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공급으로 따졌을 때는 공급 사이드, 공급 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자동차 주문하면은 차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은 물가 상승이 조금은 나오고 있고, 자동차의 일부는 신차보다 중고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을 가격의 재조정,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가 조금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발생되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하셨다면, 경제 상식 사전을 좀 보셨다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죠. 돈을 많이 풀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상태에서 저 풀어낸 돈들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왜냐? 코로나가 끝나진 않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또 다른 변이로 이 발전이 되면서 그게 또 바이러스로 나오고 그게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양치기 소년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당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신호가 조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바로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노란불이 좀 켜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불이 되면 서면 되지만 노란불일 때는 우리가 속도를 줄여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비중을 제가 자꾸 줄여라 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나오지는 말되 일단은 시장에 있는 그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조금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침체 구간에 초입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자에 신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명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사치라든지 또는 여행이라든지 여가 이런 활동들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들이 먹는 소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돈이 몰려 들어간다는 거죠. 투자는 계속 될 거니까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투자 방향성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들이, 어떤 업종들이 먼저 올라오게 되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는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뭐든 하락장으로 좀 변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 그 흐름에 발맞춰서 또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춤을 출 때도 비트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거잖아요. 빠른 비트면은 빠른 동작, 느린 비트면 느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흐름에 맞춰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조금 유연하게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앞만 보고 있다가 거대한 폭풍에 휩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거대한 폭풍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종목 하나에 10% 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노리다가는 여러분들 계좌 큰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그 점 조심하시면서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한번 짜보는 기회로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상식 사전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